독도 21번에서 한국이 독립한 과정을 설명했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는 조항을 거부한다고 해서 독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이런 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카이로 선언에 있는 어떤 한 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을 독립시킨다고 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1번에 설명한 그 과정 말고도 정당한 과정은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문서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완전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다른 과정을 찾기 위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대서양 헌장이 1941년 8월 달에 만들어진 이후 불과 6개월도 되기 전에 1942년 1월 1일 날 정초에 뉴욕에서 26개의 나라가 모여서 이 26개의 나라가 모두 대서양 헌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한다. 같은 정신을 공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후 전황이 확실시 되자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이랬는데, 그 이제 정당한 절차가 이제 여기서 예언한 정당한 절차가 이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에 와서 유엔 헌장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이것은 포츠담 선언 직후이며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기 조금 전이죠. 10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1945년 10월 24일 날 29개의 나라가 비준을 해서 유엔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10월 24일 이것을 유엔의 날 이래가지고 국경일 비슷하게 그렇게 취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유엔 헌장 속에 신탁 통치라는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당한 절차입니다. 정당한 과정입니다. 그 유엔 헌장을 보면 77조에는 어떠한 지역이 신탁 통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반드시 신탁 통치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신탁 통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 있다. 그리고 차후의 합의에 의하여,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과 합의가 돼서 신탁 통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이 신탁 통치의 내용을 잘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좋겠구나 이래 자발적으로 동의를 했을 때만 신탁 통치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 지역은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국제연맹 위임 통치하의 지역인데, 국제연맹 체제에서 성전국들이 위임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본도 포함됩니다. 일본이 태평양의 여러 섬을 위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국도
위임 통치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일제 치하인데 일본도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1차 대전 이후의 체제에서 보면 이미 일본이 한국을 위임 통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이 어렴풋하게 알려져 왔다. 이런 걸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적국에서 떨어져 나온 지역 이래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이죠. 한국.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존 관리국이 신탁 통치 말고도 일국이 유엔의 신탁 통치 외에 어떤 한 나라가 신탁 통치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나라, 그 한 나라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유엔의 신탁 통치 체제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규정이 상당히 관심을 끄는데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나중에 끝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장 속에 요 states 이래 나면 자발적으로 신탁 통치 체제에 위임한다, 그쪽으로 양보한다 이런 거는 by states 누구에 의하여, 예를 들면 미국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그리고 responsible for their administration이란 말은 예를 들면 오키나와의 관리 이런 뜻이고, 예를 들면 고유에서는 기존 관리 미국이 오키나와를 1971년까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테리토리란 말은 오키나와에 해당되고 대어란 말도 오키나와에 해당되고 이 스테이츠란 말은 미국에 해당됩니다. 거기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 적국에서 떨어난 지역이니까 당연히 한국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탁 통치를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딱 봤을 때 뭔가 신탁 통치라는 것이 유엔 헌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유엔 데이까지 기념을 했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좋은 일이다. 악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76조와 같은 그런 것도 나와 있는 아니죠. 유엔 관리국 이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그런 지역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76조를 여기에 써놓은 것은 다음에 76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탁 통치 내용이 어떤 것인가 76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모스크바 선언에서 모스크바 선언은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했죠. 거기서 선언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말인데 이 짧은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하면 한국을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미소 영중 4개국의 신탁 통치에 두는 협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협정, 그게 이 삽시건대 어그리먼트입니다. 요 유엔이 되어 있습니다. 협정, 한국 사람들과 이 협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제안서를 미소 공동위원회,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한국 국민과의 협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협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탁 통치하면 어떨까? 그것을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신탁 통치를 하면 좋을지 검토하는 위원회이지 신탁 통치를 강행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비협조했고 협조하지 않았고 이승만은 단지 신탁 통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미소 공동위원회 이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기는 이승만이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그거 아닙니다. 이승만이 반대한 것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국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버린 것이죠. 국민에게 신탁 통치가 어떤 것이 완전히 알려지고 나서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의 통치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부함으로 하여 신탁 통치 자체가 알려지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유엔의 기구가 뭐가 있느냐, 유엔 속에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이렇게 졸졸졸 외웠을 뿐, 그 신탁통치이사회가 바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신탁통치안을 만들어내는 그 근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탁통치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유엔 이 신탁통치위원회가 쓴 거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탁통치라면 한국 사람들 치를 떨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주 나쁜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이 격렬한 결사적인 반대와 심지어는 언론에 거짓말까지 했는데, 이승만의 영향으로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신탁통치라는 것은 미국은 반대하는데 소련이 찬성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와 신탁통치를 동일시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비틀버렸습니다. 유엔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서양 헌장에서 출발했고 미국이 만든 것인데, 미국이 만든 그 제도를 왜 반대하겠습니까? 신탁통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언론에서 우리가 협력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보자면 신탁통치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차단했죠. 여기에서 어떤 다음번에 확실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는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완전 해체. 그러니까 해체될 때 결성부터 해체까지가 1년 반 정도 걸렸죠. 그 대안으로 이것까지는 안 되니까 이제 유엔 임시위원회가 결성이 됐죠. 그러니 여기 보면 날짜 차이가 한 20일밖에 안 되는데, 이 해체되고 나서 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 결의문 112호에 의해서 유엔 임시위원회 결정이 되었고, 남한만의 총선거를 설치했고, 그래서 한국은 독립하고 정당한 정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은 신탁통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76조를 언급한 이유는 유엔 76조 속에서 미군 철수가 불가피했던 이유와, 그리고 독도 문제가 왜 대두된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